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뉴스들은 뺐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이슈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 안보 이슈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좌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대로 무너지는 것은 저들이 바라는 바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용기 100배에서 다시 한번 또 계속 힘찬 방송 이어가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피하 식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응징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하 식별이 되어 있냐, 또 어떤 상황이냐,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죠. 공수처는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서울구치소 독방은 3.2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고 책상 겸 밥상, 관물대, 그리고 조그만 세면대, TV가 하나 있고요. 변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게 발부가 되면 여기에 수감이 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민주당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정말 우리들이 뭉쳐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방관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역구에서 의원직 제명 청구를 당했습니다. 닷새 만에 5만 명이 넘어서 국회 법사위 행을 했는데, 자, 권성동 의원이 강원도 강릉이죠. 이 강릉에서 5만 명이나 넘게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도한 것은 강릉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예요. 지금 권선동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민주당의 아주 이로운 이런 행보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월 8일부터 이걸 했는데, 1월 8일부터 자신을 저격하기 시작했으면, 그러면 자신이 여기에서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명성을 더 보여주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지금이야 이렇게 법사위에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제명을 당하든지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다음 선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선거에서 자신이 생존하려면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신을 반대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행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악수를 두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고요.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감사한다 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우파 그리고 좌파 서로 자기네들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거의 원문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 그냥 외교적 수사일 뿐인 그런 내용 같은데, 자,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 그래서 이 한국 국민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국민들인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국민들인가? 서로 그냥 우리를 지지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가? 라고 또 우리 우파 측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좌파 측에서는 즉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 체포하고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걸 미국이 지지하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지금 헌법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게 우리 주장이고, 저쪽은 헌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건지, 또 저쪽은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체포하고 하는 그 헌법 질서에 따른, 사실은 따르지 않은 건데
거기에 지금 지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해석이 달라요. 미국은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냥 뭐 이건 외교적인 수사죠.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것도 외교적 수사이면서 북한이 혹시 오판을 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이제 견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건데 서로 지금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있는데 큰 의미 없다. 왜냐? 지금 뭐 내다쓰면 이 현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이 현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완전히 다 면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윤 대통령 체포에 특별하고 중대한 우려를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고 한미일 3국이 윤 대통령 체포 직후 한반도 주변에서 B-1B 폭격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일단 B-1B 폭격기와 일본이 먼저 연합훈련을 했고 나중에 한국 공군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사격까지 했는데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북한이 오판할 수 있으니 또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미사일을 쐈죠.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요거 정말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서울고법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을 배당 중지했어요. 그래서 뭐 이 판사들이 자꾸 일이 추가로 생기면 점점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또 사건이 배당되면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검토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자 이재명에 대해서 빨리 일 처리해. 지금 2심 재판이죠. 그래서 3월 선고가 유력하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원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이러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이재명 관련주가 확 올라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관련주가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3월 선고가 유력하다. 물론 3월에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또 대법원 3심에 이제 항소를 할 텐데 뭐 마지막으로 이제 조국처럼 3심에서 확정이 나야 감옥에 가는 건데 2심만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그냥 끝난 거니까 정리가. 그러면 혹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이제 확인이 된 거니까 치명적인 내상을 또 외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 새로운 사건을 배당을 안 한다. 2달간 신건 배당 중지 오직 2심 이재명의 2심 여기에 집중해 라고 했으니까 주식이 폭락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영국의 가디언지 아주 좌파 매체죠. 유럽 외교협회 여론조사에서 한국이 트럼프 재집권 우려 가장 높다. 트럼프 재집권 한 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하는 게 한국인이 67%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 가디언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한국을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이죠. 좌파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로 받아서 조금 더 높은 메인에다가 올리는 게 한국의 또 좌파 언론이에요. 미국하고 또 갈라치기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건 이 한국 언론 거의 전체가 그동안 프레임을 해왔던 것이죠. 그 프레이밍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방위 분담금 5조 원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는 그런 돈을 주고 우리가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필요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더 지출해야 되는 돈 그리고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잘라버리고 우리 안에 방위비 분담금 안 줘 뭐 가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손해 보면 끔찍합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17일 20년 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을 합의했고요. 북한에 이어서 두 번째 동맹급 관계를 수립했는데 러시아, 북한, 이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나라들이죠. 뭐 초록은 동색인데 그들끼리 끼리끼리 논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좌파 언론들은 이란, 러시아 빨아제끼기에 여념이 없죠. 즉 북한하고 똑같은데 이란을 뭔가 옹호한다. 북한 옹호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에 충성하는 법원과 공수처, 경찰 합작의 1월 15일 쿠데타로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 세력의 치밀한 체제 전복 작업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1분 1초라도 빨리 충격과 분노를 떨쳐내고 전열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받은 영장으로 불법 동원한 경찰력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사상 초유의 범죄를 저지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쿠데타 부역 세력들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찬탈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껴준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 추진 상황을 방치한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겠다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뜻한 당사에서 TV로 윤 대통령 체포 상황을 시청한 권영세는 이 사태에 앞서 지난 10일 여야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 개헌을 논의했는데요. 권영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의원 내각제 개헌을 위한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이자 여야 원로 12는 14일 여의도에 모여 지금이 개헌 적기이고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들은 내각제 개헌, 특히 의회 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을 도입해 대통령의 힘을 완전히 빼고 모든 권력을 국회에 집중시키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너뜨리고 의회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체제를 만들어 국가 원수도 국민이 아닌 의원들이 직접 뽑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국민이 가진 대통령 선출 권한을 빼앗아 모든 국가 권력을 극소수 정치인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당과 언론은 물론 여당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인 권영세가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국회에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을 지키는데 정치력을 모아야 할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각제로 가는 걸림돌이 되는 윤 대통령을 쳐내기 위함인지 여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언론에 이르는 기득권 세력들이 야합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 행위가 아닐 수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극좌 반국가 카르텔을 척결하기에 앞서 여당과 언론부터 민주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좌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뜨겁게, 더 힘차게 모아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권영세 그리고 최상목이가 만났어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할 테니까 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데 이 최상목은 대통령 노름에 심취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법적인 규명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중요한 인사를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2명을 임명을 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장관을 임명하겠답니다. 아니 지금 그냥 바짝 엎드려서 이 상황만 관리를 해야 하는 자가 장관을 임명하겠답니다. 자, 이 최상목이 처음 권한대행이 되어서 한 게 뭐라고 보도가 나왔습니까? 방탄차 갖고 와, 방탄차. 방탄차가 그렇게 타고 싶었나?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연초면 원래 이제 이 대통령 이 국가수반이 전방에 가서 시찰 한번 하고 우리 안보 이상 없나 이런 거 한번 하죠.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하러 군용 점퍼를 입고 해병대에 가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무자격자입니다. 이자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도대체 왜 권영세가 민주당에 지금 서 있지? 그런데 국민 기만 사기 탄핵. 사기 탄핵이라고 한 거 봐서 민주당 아닌데? 뭐야 이거? 누가 봐도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예요. 라고 생각하게끔 색깔을 바꿨죠. 빨간색으로 해놔야 되는 것을 파란색,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꿔서 저는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거기 있어요. 라는 걸 지금 과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희한한 사람들이 지금 손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버리자는 권성동.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치 복원하자 뭐 이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 주는데 앞장서야 할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대통령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모르겠고, 자, 우리 내각제 개헌합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각제 개헌합시다. 내각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끼리끼리 다 해먹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정대철 지금 헌정회장이죠. 여기 있죠. 정대철이 중심이 되어서 이 원로들이 계속 지금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여기 지금 국민의힘에 가서 내각제 개헌 논의를 했습니다. 정치 원로들이. 그리고 또 1월 14일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현직 국회의장이 우원식을 만나서 또 내각제 개헌을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죠. 전현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서청원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전병헌, 손학규, 정대철 이렇게 모여서 또 개헌 논의를 했는데 주로 의견이 통일되는 것이 내각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내각제는 뭐 내각제 지금 선진국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내각제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자, 대통령제 그리고 내각제 비교를 해보면 국가 수반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제는 우리 국민이 직접 국가 수반을 선출을 하죠. 근데 내각제는 간선제입니다. 마치 예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처럼 체육관 선거 그때 했죠. 물론 뭐 그거하고 좀 다른 성격입니다만은 아무튼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300명이서 최고 국가 수반을 뽑아요. 근데 뽑지 않죠. 그러면 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 국민의힘이 뭐 108석 이렇게 얻었으니까 자, 민주당이 과반수 얻었어. 과반수 얻으면 집권당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 분리되어 있죠.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입법부, 국회죠. 사법부, 법조계 아니겠습니까? 법원. 자,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권 분립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법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가 이 삼권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선거가 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장점으로는 삼권 분립에 가장 부합해요.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돼요. 정책 추진이 안정성이 있죠. 그러나 내각제는 의회, 정부, 협업이 용이합니다. 장점을 보면 왜? 의회하고 정부하고 같은 몸이니까. 그리고 단점은 이 대통령제는 정치 권력의 독재화 용이하다.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계엄했으니까 그 독재 아니냐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어야 독재를 하죠.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발생한다. 네, 그건 뭐 전 세계에서 다 봐왔죠. 내각제는 정당 내 권력 다툼으로 총리가 선출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뭔가가 불안하고 이 총리가 자주 교체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이나 또는 뭐 캐나다 지금 갑자기 총리가 그만둬버리고 다시 또 조기 총선을 하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시때때로 정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권이 안정화되지 못한다라는 게 있고 입법부, 행정부 권력 견제가 불가하죠.
행정부를 입법부, 즉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 몸이니까 어마어마한 독재가 가능한 겁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력이 집중됩니다. 지금은 웰빙 정치인,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하는 웰빙 정치인, 생계형 정치인, 와, 이 1,300만 원 이거라도 내가 받아야지 하는 생계형 정치인 일뿐인 자들이 내각 책임, 의원 내각제를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까지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와,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수시로 불신임으로 불안정이 심화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단점이 더 큰데요.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또 중국에 충성하는 이런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중의원연맹, 여야 할 것 없이 합해서 지금 100명이에요. 그런데 이 한중의원연맹, 이 자들은 그냥 중국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이 스폰을 얼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스폰을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은 분명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 한중의원연맹에 들어있지 않은 의원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영향권에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 버린다. 입법부, 행정부가 전부 다 들어가 버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를 견제해야 할 언론이 있죠. 언론은 또 어떠냐? 정말 놀라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재명은 중국 언론인들을 마포에서 비밀리에 만났죠. 그런데 그 이재명과 중국 언론인들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동아일보의 부국장 허모 여자 부국장이에요. 아마 돌직구 쇼나 등등 뉴스탑10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야, 동아일보가 요즘 왜 저런 스탠스인가 하는 게 그냥 확 떠오르는데요. 동아일보 기자가 이재명과 중국의 하수인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동아일보 허모 부국장이에요. 여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1월 8일 12시로 제안이 왔습니다. 참석 가능하시면 이 글에 V 표시 부탁드려요. 여기 지금 그 단톡방이에요. 중국 인민망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즉 국회를,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언론이 이런 식으로 중국에 완전히 부역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집어삼키는 데 대해서 아무런 견제도 없이 그냥 속절없이 대한민국은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위험성이 있는 이 의원 내각제를 권성동, 권영세가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뭉쳐서 그러한 개헌,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200석 이상이 약속을 해서 개헌하자라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51%가 이 개헌은 반댈세 하고 부결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 물론 해야죠. 대통령 중임제 이런 거 그동안 굉장히 지지도 높았던 거죠. 레임덕 좀 줄이자. 이게 뭐냐 했는데 의원 내각제 중국에게 나라 갖다 바치려고, 그리고 저 생계형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또 얹어준다고? 그건 안 되죠. 우리 국민들, 의원 내각제는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다시 뭉쳐야겠습니다. 그 의원 내각제 선봉에 서 있는 권영세, 권성동,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